네, 저희 활동가가 올해 지금 한 30명 조금 안 되게 28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4명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잘 모으고 모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대해서 먼저 또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 보안 1942에서 바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준비하시고 그 블루 플래닛 전시에 협업으로서 시제퍼드 코리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책방 2층에 있는 책방에서 그물 저희가 직접 이 해변 청소 때 수거한 그물을 가지고 저희의 활동과 저희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켠의 작은 또 전시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책방 공간도 보시고 그리고 본 전시 또 같이 보시고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지금 하는 게 1회차고 또 2주 뒤에 2회차에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업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거 한번 또 짚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소개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 저희 시제퍼드 코리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짧게 나오긴 했지만 바다와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 정기적으로 수중 청소와 해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들을 좀 덧붙여 보자면 그 수중 청소하고서 저희는 항상 비건 포트럭 겸 해서 비건 파티를 거의 열어요. 그래서 보셨을 때 생각보다 막 너무 음주 그 술병들이 많이 모여서 당황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 항상 그 활동 진행하면 비건이거든요. 근데 비건에 따라오는 편견 중에 하나가 사람들 술자리 되게 어려워하고 못 어울릴 거다 막 하는데 오늘 그런 어떤 편견을 저희가 과감히 깨지 않았나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담 진행하면서 활동이랑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눠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한 분 한 분씩 오프라인이 진짜 저희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 차례로 어떻게 특히 우리가 다루는 바다에 대해서 해양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자 어떤 이유로 시제퍼드 코리아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4명이 다 그게 달라요. 활동을 시작하게 된 횟수? 그 연도가 다 달라서 그런 이야기 한번 먼저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린 씨? 네. 엄청 조용해가지고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신 거 맞죠? 너무 그래서 진지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좀 캐주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원래 바다가 무슨 문제에 처해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냥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이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바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존재고 항상 퍼주고 괜찮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비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가서 김한민 활동가 저희 이제 시제퍼드 코리아를 거의 만든 활동가인데 그분 강연을 들었는데 바다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남획으로 막 고갈되고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바다를 이제 그런 문제들 전 그때 물고기도 먹었고 쓰레기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바다를 아프게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데 내가 바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부끄럽다 하고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좋아하긴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제퍼드 코리아 그 활동가 모집을 그해 가을에 했어요. 그게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진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 좋아.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네, 비건 지향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환경 문제에 먼저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보틀 팩토리에서 이제 알맹이만 파는 어떤 상점을 연다 그래서 갔어요. 텀블러랑 다용기를 들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직업은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 연출부였던 조 감독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안녕 이래서 인사했는데 그 옆에 여기 지금 카메라 앞에 계신 도영님이 계셨고 이렇게 뭐 하다가 여기 배우 하는 친구고 뭐 이렇게 하다니 한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김한민 씨도 나오네요. 김한민 씨랑 같이 뭐 포스터 그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다.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좀 필요하다. 같이 할래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육지동물한테만 관심을 갖고 해양동물에는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활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해서 이제 그때 잠금 해제 돌고래를 방류해달라라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 한번 같이 참여를 했다가 시셰퍼드를 관심을 가졌는데 너무 강경하고 너무 색깔이 진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게 컨셉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깨보자 해서 제가 사실 다른 동물 해방 물결이랑 다른 동물권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향해서 이제 좀 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진 모르겠네요. 네, 이따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또 듣고 싶고 어떤 이미지인지 또 알고 싶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지금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학부생 때부터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제로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 작품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커오면서 직장 역시도 소셜 섹터라는 그런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한 곳에서 이제 덕업을 같이 일치시키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와 동시에 이제 취미로서 저는 스킨스쿠버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세부 보홀 이런 곳에서 이제 다이빙을 휴가차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의 그 거북이에 같이 유영을 하면서 떠다니는데 거기서 신라면 라면 봉지를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가장 큰 킥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신라면 봉지를 보고 나서 이게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할 취미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와서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액팅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어져서 단체를 알아보다 시셰퍼드 코리아를 알게 됐고 때마침 이제 21년도 신입 활동가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셰퍼드에 와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체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됐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작은 모멘트의 순간들이 이런 이슈로 확장이 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가장 우리는 막내 그런 건 없지만 가장 최근에 들어온 활동가입니다. 별로 안 느껴져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저희가 각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모여서 해변 청소도 하고 수중 청소도 참여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마침 딱 이 4명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됐나요? 10명 조금 넘는 다이버들이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혹시 이 중에서도 그 꼭 스쿠버 다이빙 아니어도 뭐 프리다이빙이나 다이빙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뭔가 물속에서의 것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게요. 그러면 해변 청소 때 혹시 오셨던 분 없나요? 와, 정말 여기 뉴페이스들 보고 앞으로 오시면 네, 되겠다. 네. 아니 그리고 또 마침 장마라서 날씨가 또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신 게 정말 찐의 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네. 저는 계실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구나.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그래도 인스타랑 이제 또 관심 가지고 계셨다 보니까 오늘 어떤 그런 저희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어나가 볼게요. 그럼 저희 해변 청소나 수중 청소의 영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직접
저희 시제포드 코리아는 배가 없어요. 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또 배, 그리고 다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이라고 꼽자면 해변 청소랑 수중 청소예요. 그래서 물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렇게 보시면서 활동하면서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감정이요? 네, 감정이요. 활동하면서? 네, 마음. 해변 청소할 때랑 수중 청소할 때랑 어떤 마음? 예를 들면 저는 수중 청소할 때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험하긴 한데 정말 다른 세상이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음이 있어요. 근데 해변 청소는 분노가 제일 커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거를 다 누군가가 버린 거거든요. 뭐 물론 바람을 타고 오고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분노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함께 가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해변 청소 영상 나왔을 때도 저희가 이때 180명이 모였어요. 저희 시제퍼드 말고도 5개의 단체가 같이 모였었는데 네,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수중 청소나 해변 청소를 하는 당시에는 그냥 멍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장소까지 오기 전과 이제 활동이 끝나고 다 모여진 걸 보고서 이제 집에 갈 때나 의 생각은 또 전환되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내가 왔었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정말 무책임하게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장소에 왔고 근데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 당시에는 아, 이걸 내가 또 하고 있네. 아, 너무 힘들다. 이 생각들이 제일 많이 와서 조금 하는 당시에는 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얘기하실래요? 힘들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영상에서나 저희도 힘들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직접 활동을 한다. 행동을 내가 직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폐구물을 마주하거나 해양동물을 살린다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동물을 몇 명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죽였겠죠.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만큼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요 하나, 이 친구 하나, 바다장어 하나 아니면 우럭 하나는 살렸다라는 기쁨이 좀 이 행동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다 쓰거든요. 아침 6시, 5시부터 출발해서 양양이나 강릉 어떤 바다로 들어가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밤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장비를 치우고 집에 누우면 거의 자정이 돼요. 근데 맥주를 이제 병을 빡 까면서 아 그래 오늘 됐다. 난 할 일을 했어. 내 휴일을 이렇게 한번 이 해양동물 하나를 위해서 내가 한 번 했다라는 그 기쁨이 저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 저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환멸이랑 마음 다잡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가 계속 차잖아요. 왜 여기에 이게 있지? 왜 여기에 비옷이 여기 있지? 왜 냉장고가 해변에 있지? 막 뭐 구두가 그 다음에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쓰레기가 해변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보면 막 화가 나다가 또 이제 겸허해지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나도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본 다음에 그치 그래도 우리가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속 머리를 비우려고 멍 때리려고 노력해요. 용화 씨 말씀처럼.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현재에 머무르라고 현재를 살라. 그 말을 거기서 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많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눈앞에 보이는 거
주려고 노력하고 아까 세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해바다에서 수중 청소를 할 때 통발이 가장 많은데 통발 안에 물살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통발을 찢어서 그들을 꺼내줄 때 그 기쁨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었어요. 뭔가를 뭐 예를 들어 갯벌에 가서 조개나 개를 잡는 경험은 어렸을 때 해봤지만 살려주면서 겪는 그런 기쁨은 저는 시퍼드에 수중 청소를 하면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의미 있는 기쁨이라서 네. 이번에 그 토요일도 바다에 들어가고 일요일도 바다에 들어갔었는데 딱 지난주에 근데 그때도 통발에 갇힌 우럭도 구하고 뭐 주누레미도 구하고 네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이빙을 하면서 일요일에는 볼락대를 또 엄청 무지막지하게 마주치고 그리고 개 또 만났어요. 근데 개랑 물속에서 눈 마주쳐 보신 분 없으시겠죠? 네, 근데 저희는 바닷속에서 문어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하는데 그 물속에서의 눈을 보면 얘네는 너무 살아있고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생물들을 살려줬다는 게 물론 과정에서는 막 매번 매 순간순간이 유쾌할 순 없지만 그래도 활동하면서 우리가 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희열과 뭔가 그러게요. 그런 감동을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주말에 그 개랑 눈 마주친 게 너무 또 감동적이어서 즐거웠는데 다른 분들은 또 활동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어떤 순간이나 장면들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에 다녀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진짜 수중 청소를 뭐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넘게 이제 했지만 이번에 다이빙을 해서 발견했던 그 유령 어구의 규모가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나도 거대했어요. 그래서 그 폐 어구의 크기가 뭐 약간 살짝 보태서 거의 한 10m 정도 이제 띄우니까 10m 정도 바닥서부터 되는 길이의 폐 통발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에 나오시던 저희 강사님 최호석 강사님 호석쌤도 이제 인스타에 올리셨지만 그 폐 통발이 이렇게 부양백에 떠올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마치 고래 소리처럼 낑낑 되는 그런 소리를 내요. 그게 이제 현악기처럼 그 폐 어구의 와이어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런 되게 높은 고주파 소리를 이제 내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오묘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노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쵸. 저희 둘이 그때 막 눈 맞추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소리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오묘하게 들리고 되게 좀 묘했던 것 같아요. 마치 생물같이 들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폐 어구를 저희는 건져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령 어구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게 이번에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통발 어구 하나를 2.5kg 정도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해변 청소랑 수중 청소하면 몇 리터 그리고 몇 킬로를 했는지를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매번 10kg 이상씩은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다 수거해놓고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건져 올리지 못한 거예요. 다시 그대로 가라앉은 이유가 그 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네, 100kg 훨씬 넘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이걸 다 손으로 가지고 나올 순 없거든요. 이게 2배, 물속에서는 한 2배 이상의 그 무게를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띄워야 되는데 물 밖으로 근데 그거를 띄우지 못해서 이번에 100kg가 또 어디서 유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닐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그게 이제 부양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물속에서 풍선을 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공기를 채운 풍선 같은 거를 그 폐 어구에 묶어서 이제 수면 위로 띄우게 되는데 뛰어 오르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 부양백과 폐 어구에 걸려 묶은 그 끈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쉽게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게 이번에 또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나. 저는 해변 청소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그때 시포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해변 청소를 갔는데
가서 시작할 때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열심히 내가 오늘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모래랑 나무들이 자라있는 그 풀숲이 만나는 경계가 있어요. 해변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거기 스티로폼이 많아서 가서 이렇게 주면서 들쳤는데 너무 거기 스티로폼이 쩔어 있어서 스티로폼을 뚫어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여니까 그 안에 또 다 바스러져가지고 주울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가 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지만 채를 해서 걸러도 그렇게 더 작게 쪼개진 플라스틱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참 무기력함을 막 느꼈는데 그래서 얼른 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봤죠. 그래도 우리는 깨끗하게 어느 정도는 해놓고 할 거야 하는 밤을 먹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자꾸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제가 좀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서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회의감이 많이 들 것 같고 내가 뭐라고 나 혼자서 뭘 어떻게 바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자꾸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 아니지 더 많은 사람이 자꾸 변화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지 그 생각을 생각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수중 청소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한 번 저 혼자 떨어졌어요. 수중 다이빙 할 때 항상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가 그날 시야가 바닷속이 조금 뿌해서 제가 막 그때 쥐노래미 따라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좀 깊은 곳에서 혼자 있는 경험은 또 살면서 처음 해봤던 거기 때문에 약간 패닉이 왔어요. 언제요? 작년에요. 네, 작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30m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때 그래도 수면의 해가 드는 정도의 수심이었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진 않겠지. 여차하면 내가 또 그 풍선같이 생긴 게 있어요. SMB라고 다이버들이 어디 있는지를 표시하는 어떤 부력이 있는 그런 물체인데 그거 띄워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다행히 여러분들도 마주쳤어요. 그때 그 환희. 또 네, 그게 그 어떤 뭐랄까 물리적으로 당장 어떤 위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혼자 있으니까 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지금 얘기한 거에 보태자면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어떤 씨앗이 오늘 탁 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힘들 때 서로를 보듯이 그 연대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혼자 비건지향을 하고 혼자 사회에 나가서 채식을 하고 혼자 동물을 생각할 때 너무 외롭다 하다가 어떤 같이 직접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체에서 함께 하면 마치 외국에서 외국 노동자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우리말이 통하는 한국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 기쁨, 내 환희, 내 슬픔, 내 어떤 고통에 대한 시야. 매트릭스 약을 빨간 약을 빡 먹은 것처럼 저는 다른 시선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순간 기쁘고 제가 봤던 해변 청소 때 진짜 놀라웠던 건 소 머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진짜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다 구경 가서 이게 대체 왜 여기에 했는데 이렇게 그냥 흔한 쓰레기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됐나? 라는 좀 슬픔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기억나네요. 맞아요. 동물들이 많이 죽어있지. 네, 어쨌든 저희 다 연결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하니까 그 어떤 연대감을 꼭 이렇게 뭐 피부 부딪히면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그것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 만나고 같이 활동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뭔가에 대해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면 진짜 올해 물속 들어가 다음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뭘 해야겠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구나. 이런 것까지도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긴 시간 동안
진짜 자세 한 번도 안 바꾸신 분들 많은데 저희 자세 바꾸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로 단체 사진은 저희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뒤편으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 마무리 한번 하고 정리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상영회랑 대담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다음 주에 7월 13일에는 해양생물들을 중심으로 상갱이랑 그리고 멸종위기동물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로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신청을 열 거니까 인스타 통해서 소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